자, 공기압 제어 제4주차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3교시에서는 요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해서 구조나 표시 기호, 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의 그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는 다른 이야기하면 전자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전자석으로 조작되는 밸브를 우리가 솔레노이드 밸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자석, 전기 신호에서 전자석이 조작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밸브 몸체, 이제 이걸 우리가 스풀이라고 합니다. 자, 스풀을 이동시켜서 이제 공기의 흐름 방향을 제어를 하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 이제 표시 기호로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사각형 안에 자, 사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한 개의 코일이 있는 솔레노이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이 두 개 있으면은 자,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이제 두 개의 코일이 있는 솔레노이드. 이렇게 어긋나게 돼 있으면은 이럴 경우는 자,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자, 코일이 있는 두 개의 솔레노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밸브, 이제 솔레노이드의 표시 기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그 솔레노이드를 구동시키는 전원에 따라서 교류 전원과 이렇게 직류 전원, 자,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 전원을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여자 전류는 스트로크에 의해서 크게 변화가 되고, 플런저가흡착됐을 때는 유지 전류가 작고, 자, 플런저가 떨어졌을 때는 시동 전류가 크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플런저의 움직임이 늦거나 흡착이 안 될 때는 이때는 대용량의 시동 전류가 흘러서 코일이 타게 됩니다. 이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교류 전원은 요 스트로크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크게 할 수 있고, 자, 반 사이클마다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자, 가동 철심의 작동 속도가 빠르고 응답성이 좋다. 이제 이것이 이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요 대용량의 시동 전류가 흐르면은 자, 코일이 타게 되는 이런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류 전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교류 전원은 요 히스테리시스나 과전류에 의한 손상이 적고 또 이제 온도 상승이 적습니다. 자, 여자 전류는 요 코일 저항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전 스트로크를 통해서 이제 전류는 일정하다는 것. 대신 이거는 스트로크를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응답성은 교류에 비해서 나쁘다는 것. 자, 교류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를 크게 할 수 있고 응답성이 좋은데, 직류에서는 스트로크를 크게 할 수 없고 이제 응답성이 교류보다 나쁘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2포트 2위치 솔레노이드 밸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 평판으로 되어 있는 이제 요 가동 철심 이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프링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밀리는 상태가 되겠고, 자, 전류를 흐리게 되면은 요 전자석으로 해서 요걸 이제 요 평판을 이렇게 전자석에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인 상태. 자, 이렇게 붙인 상태는 압축 공기는 요 P에서 A 쪽으로 흐르는 상태고, 요 스프링에서 밀려간 상태는 요 P와 A가 이렇게 T자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때는 이제 공기가 여기 막혀서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플런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자수로 동작시키면은 압축 공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포트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포트가 되겠고, 위치는 정지하고 차단하고 통과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솔레노이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소형 포핏형 직동형 전자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포트 2위치 솔레노이드 밸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P, 항상 밸브에서는 P가 되어 있으면은 압축 공기를 들어가는 쪽이고, 요 R 쪽이 있으면 요건 이제 대기로 배출되는 쪽. 자, A나
B가 있게 되면은 이제 실린더에 공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플런저가 있고 여기 이제 스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플런저는 전자석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 플런저 끝에 이 스풀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스풀에서 이제 이 위치를 이렇게 제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프된 상태. 자, 이 오프된 상태에서는 요 압축 공기 쪽의 P는 차단이 되어 있고 이제 A에서 R, 대기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린더에서 대기로 바로 배출한 상태가 될 것이고, 자, 이번에 이제 요 솔레노이드의 전류를 가해서 ON을 하게 되면은 요 P에서 이렇게 A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A 쪽으로 흐르되고 요 A에서 R 쪽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프된에서는 자, 요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 공기가 흘러갑니다. 자, T는 차단이 되어 있고 ON을 시키게 되면은 P에서 A 쪽으로 흘러가고 A 쪽에서 R 쪽은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P 포트, R 포트, A 포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므로 3포트가 되겠고 위치는 그 차단과 통과 이렇게 두 가지 위치가 있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이제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성에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유량 특성이 되겠습니다. 유량 특성은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공기 유량을 보낼 수 있는가 이제 기준이 될 것이며, KSS는 주로 이제 유효 단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공기압 기기나 배관도 요 일종의 이제 오리피스 취급을 해서 오리피스의 유효 단면적을 사용해서 공기 유량을 계산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의 이제 출구 압력, 요 출구 압력과 요 유량, 공기 유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공기 유량 이제 입구 측 압력은 이제 요런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 요 5kg 입구 측 압력이 5kg라면 요 곡선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출구가 3kg라면은 자, 요렇게 해서 흘러가는 유량 대략 한 1500에서 2000 정도 되니까 그 사이 한 1600 정도 분당 1600리터 정도 이렇게 유량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요 표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응답 시간은 실제 이제 그 전기 신호가 ON이 되더라도 이렇게 ON이 됐지만은 실제는 공기의 압축성 때문에 어느 정도 응답이 늦습니다. 이 시간 이제 압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 밸브의 전격 전압을 가해서 또는 끊어서 밸브 몸체가 이동하고 공기가 흐르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 응답 시간이라면 지연 시간이 되겠습니다. 끌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기 신호와 공기압 차이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응답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작동 압력과 내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공기 압력, 여기는 당연히 최저 작동 압력이 있습니다. 직동형 경우는 0에서 이렇게 7kg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주 저압에서도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럿형에서는 최저 전압이 2에서 7kg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통 보면은 그 밸브 사용 보게 되면은 최저 작동 압력은 1.5에서 2kg 정도 이렇게 그 밸브 사용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구성과 실내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정상적으로 몇 회 작동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이제 내구성이 되겠습니다. 공기압력 5kg를 가해서 전격 전압으로 초당 1회 이상의 비율로 반복해서 작동시킬 때의 작동 횟수가 되겠고, 이 내구 횟수는 공기압력, 온도, 압축 공기 속의 먼지, 드레인 유무, 윤활 정도, 절환 빈도에 따라서 좌우되겠습니다. 실내성은 사용 조건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겠으며, 고빈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응답성이 요구되는 거나 비상용으로 드물게 사용되는 것, 이런 조건이 따라서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상 주의할 점을 보게 되면은 자, 메탈 실 방식은 요 먼지 크기를 10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요 압축 공기를 이래 청정해 줘야 되고, 또 무급유 전자밸브는 드레인 대책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자, 파일럿형은 요 최저 작동 압력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자, 라인의 압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관로 저항도 작게 해줘야 되지만은 중간에 공기 탱크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배기구를 좁힐 때는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배압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배압을 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인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자, 직동형 더블 솔노이드 3위치 밸브는 양 코일을 동시에 통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솔레노이드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동시에 통전이 되지 않도록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클로즈 센터형 솔레노이드 밸브로서 저 공기압 실린더를 장시간 중간 위치에 정지를 시키게 되면은 그 피스톤 헤드와 실린더 튜브 사이에 그 공기 누설이 있습니다. 공기 누설이기 때문에 공기압 실린더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이 적은 것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직류용 그 소형 전자밸브는 개폐 시에 이제 코일 서지 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회로 내에 소자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요 서지 전압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밸브 이제 기본 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밸브 구조로 보게 되면은 요 이제 메탈 실이나 뭐 탄성쇠 이제 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사용 유체는 공기나 이제 불활성 가스, 최고 압력은 1메가파스칼, 뭐 최저 사용 압력 이제 0.15메가파스칼에서 0.2메가파스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 온도, 뭐 급유 조건, 수동 조작.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거는 푸시 버튼식이라는 거, 이때는 별도로 공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코일 이제 전격 전압, 이제 요 DC하고 그 A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자, 허용 전압 변동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소비 전력, 요 DC일 경우, 교류일 경우 이렇게 소비 전력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량 특성이 되겠는데, 자, 여기 이제 밸브의 시리즈가 있고, 이제 2위치, 3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자, 위치수에서 이제 2위치의 싱글이면은, 그래서 요 메탈에서 요 VQ7 시리즈, 요 시리즈를 고려해서, 자, 여기에 유량 특성에 음속 컨덕턴스 C, 임계 압력 B, 요 용량 계수 CV 이제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유량을 한번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모델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음속 컨덕턴스는 4.1, 임계 압력은 0.1. 이제 이걸 사용해서 요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밸브 이제 구동 조건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상류 압력은 0.5메가파스칼, 하류는 0.3메가파스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메탈 실 타입에서 VQ7 시리즈 이것을 사용했고, 자, P 포트에서 AB 포트로 이제 실린더에 공급되는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비를 먼저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요 P1은 그 상류 압력, P2는 하류 압력입니다. 저 압력비를 0.5와 0.3을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는 0.66. 자, 이것은 이제 밸브의 이제 임계 압력 0.1보다 크기 때문에, 자, 요 임계 압력보다 클 경우는 이때는 아음속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아음속 흐름의 유량 계산시, 이제 요걸 사용을 해서 저 유량을 계산하겠습니다. 저 음속 컨덕턴스가 4.1의 요 C가 음속 컨덕턴스입니다. 여기 이제 4.1을 넣고 여기 상류 압력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상류 압력, 하류 압력을 넣고 요 임계 압력 0.1을 넣었습니다. 저 온도로 이제 25도 이렇게 466동을 25도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는 분당
1125리터가 이제 요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유량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공기압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 감압 밸브를 써서 들어가는 쪽은 0.5 메가파스칼, 출구 쪽은 0.3 메가파스칼 이렇게 하고 요 오리피스 중간에다가 유량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요 유량계에는 요 단면적을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이제 유효 단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요 유효 단면적은 요 음속 컨덕턴스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음속 컨덕턴스가 이제 4.1입니다. 그래서 이 유효 단면적은 이제 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자성입니다. 이 4분의 파이 d 자성식을 사용해서 요 d를 이렇게 구해 봅니다. 자, 구해 보게 되면은 요 음속 컨덕션을 계산하니까는 5.11mm. 자, 요건 이제 유효 단면적은 5.11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리피스를 선택하고 이제 요의 유효 단면적을 이제 5.1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자, 중간에 이제 압력계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량을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는 그 1122.17 그 분당 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유사하게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린더 사양과 그 유량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드리스 실린더, 이제 요게 로드리스 실린더입니다. 자, 요 로드리스 실린더의 이제 내경을 50 이걸 이제 설정을 하고 요 스트로크는 자 우리가 한 1m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요 실린더의 운동 속도는 우리가 그 초당 500mm 이제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유량 계산을 하게 되면은 유량은 그 Q는 A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면적 곱하기 속도. 그래서 요걸 이제 주어진 그 지름 50mm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초당 500mm는 이제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집어넣어서 요 60은 그 초를 이제 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60을 넣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니까는 이때 필요한 유량은 분당 59리터입니다. 이제 분당 59리터가 필요합니다. 그 속도를 이렇게 초당 500mm를 내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초당 그 분당 59리터를 통과할 수 있는 밸브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밸브 사용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니폴드형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묶여진 이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거 보면은 밸브 사양들은 이제 쭉 보고 자, 이런 거 뭐 2위치, 4위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니폴드 사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매니폴드 사양의 뭐 형식은 뭐 커넥터 적속 타입부터 해가지고 이제 밸브 연수 이거는 2개에서 24개까지 뭐 2개에서 18개까지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건 한번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접속관 구경에서 이렇게 시리즈가 있습니다. SJ2000, SJ3000 시리즈가 되어 있고, 자, 요거 보면은 요 C2, C4, 뭐 M3 이렇게 이제 접속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유량 특성에 보게 되면은 접속관에 요 C2 요걸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C2와 C4 요걸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통과되는 유량이 얼마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C2는 그 음속 컨덕턴스가 0.13, 임계 압력비는 0.5, C4는 음속 컨덕턴스는 0.33, 임계 압력비는 0.16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사용해서 자, 유량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시리즈는 SJ2000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상류 압력과 하류 압력, 자,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자, SJ2000 시리즈에서 요 P 포트에서 AB 포트로 이제 공급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상류 압력,
하류 압력을 넣어서 압력비를 계산하니까는 0.66. 이제 임계 압력비가 0.5이기 때문에 그 0.5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암속 흐름의 유량 계산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속 흐름의 유량 계산식을 사용해서 여기에 이 식을 계산해서 이 값을 넣었습니다. 음속 컨덕턴스는 0.13. 자, 상류 임계 압력은 0.5. 자, 여기에 상류 압력 0.5, 하류 압력 0.3, 임계 압력비 0.55. 여기도 이제 임계 압력비 B가 있습니다. 0.55. 이렇게 해서 루트 벗기고 계산하고 T는 이제 온도 25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는 요 분당 44리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음속 컨덕턴스를 사용해서 오리피스의 유효 단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음속 컨덕턴스를 사용하는 그 면적 이렇게 있으면 단면적이 있으면은 여기서 지름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음속 컨덕턴스에 0.13을 넣으니까는 요 오리피스의 직경은 0.91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0.91mm 오리피스력을 사용해서 요 유량을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합 회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공합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이제 로드리스 실린더를 두고 직경 내부 직경은 50mm, 길이는 그 1000mm, 이제 1m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4포트 2치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여기에 유량계 밸브하고 이제 오리피스 사이에 유량계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되는 유량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유량계는 여기에 모니터링을 해주고, 요 실린더의 운동 속도는 이제 여기에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량을 측정을 해보고, 여기에 오리피스 지름은 0.91mm입니다. 그래서 오리피스 직경은 0.9mm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니까는 여기에 유량은 보니까 여기에 41.86, 우리가 계산은 44분당 이렇게 나왔지만은 약간 41, 여기다 압력차가 좀 발생해서 그럴 겁니다. 요때 요 실린더 운동 속도, 요거는 후진 속도, 요건 전진 속도, 전진과 후진 이렇게 속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건 속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초당 50mm로 500mm로 가져야 되는데, 실제는 여기는 그 500까지 가지 못하는 그 어떤 300 정도 되는 이런 속도가 미치지 못하는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이제 유량 그래프 이제 여기 속도가 바뀔 때 이제 보면은 요 밸브 이제 스위칭 때문에 그 요 유량이 조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SJ2000에서 요 C4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 임계 압력비는 0.16이고 음속 컨덕턴스는 0.33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음속 컨덕턴스를 넣고 상류 압력, 하류 압력 뭐 이렇게 해서 계산 쭉 해보니까는 115.4 이렇게 나왔고, 자, 여기 이제 음속 컨덕턴스에 0.33 넣어서 요 면적을 직경을 구해 보니까는 1.46. 그래서 이제 여기는 1.5를 넣었습니다. 자, 1.5 이렇게 넣어서 보니까는 대략 이제 유량은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뭐 유량은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그 속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60, 50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50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요 사이에 요 밸브와 실린더 사이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유량 제어 밸브, 스피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유량을 조절하게 되면은 목표로 하는 그 운동 속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실린더, 로드리스 실린더를 제어할 수 있는 밸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SJ2000 시리즈의 요 C4 밸브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솔레니더 밸브에 대해서 그 2포트
2위치 3포트 위치 밸브도 설명을 했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해서 유량 계산하는 것, 실린더에서 필요한 유량 계산하는 것, 또 실린더 그 유량 계산한 거에 맞추어서 실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선정하는 방법까지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